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후연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0월 7일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 이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 채무자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법원 단독 규정으로 되어 있죠. 이제 전자소송화해서 이건 이미 그 파일이 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칸 메우거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0월 7일 69년생 채무자입니다. 만 52세죠. 이 당시에 법무사도 이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도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변호사가 한 절반, 법무사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사가 대리권을 갖는다 그래서 파산 신청 시장이 전부 법무사한테 일반 시민들이 가서 맡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쉬운 사건이나 근데 이제 물론 쉬운 사건에서 오히려 환가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싼 만큼 사전에 면담이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임하는데 급급하죠. 변호사 하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한다더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싼 데를 150, 100, 80, 100, 120, 150 일단 맡아놓고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싸게 선임을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면책 불허가 사유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환가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재량 면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근데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는 부인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괴로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면책 진단표라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 및 행위의 어떤 주요 걸릴만한 거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임료가 어려운 거는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싼 거는 당연히 기본만 받아도 되겠죠. 그거에 따라 수임료가 정해지지, 모든 파산 사건을 그냥 싸다고 해서 변호사도 그렇고 법무사도 그렇고 싼 데만 가서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진단을 하죠. 문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촉진, 피부로 쓰지 자꾸, 그 다음에 눈으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계에 들어가죠. MRI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초음파도 보고, 그쵸? 그리고 자신 없으면은, 큰 병원에 가봐라. 그쵸? 대학병원이나 하여튼 중형병원에 소개해주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파산에서도 좀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이 있죠. 그쵸? 그럼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건 좀 힘들 수가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걸 해소해야 된다. 오늘 제가 초반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이제 선임하시고요. 면책 의견으로 이건 폐지가 됐습니다. 채권자인은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강서구 영등포구에 있었는데, 전처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겨놨음. 이렇게 이제 진술한 거 보니까 뭔가 이혼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다음에 무상거주. 지인 황모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이건 이제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죠. 실제로는 고시원에서 월 20만 원을 주고 이제 거주한 겁니다. 96년에서 98년 사이에는 IMF 때죠. 제조업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은 땡땡테크라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큰형의 요구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을 하였는데 3년 만에 폐업하게 되고, 큰형은 낙상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형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 못 지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부인 명의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몇 거래처에서 시설 투자를 요구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계 설비 투자와, 아마 요때인 것 같아요. 요때.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잘못돼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2002년 11월에 이혼했네요. 협의이혼. 부모님 계시고요. 어머니 계시고, 자녀들은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 초등학교. 총 채무는 2억 원입니다. 사업자금이죠. 물품대금, 임가공비. 주로 이제 개인 채권이 많아요. 개인 채권자가 대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나이스 대본이 좀 많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치는 76년경 사망이고 상속재산, 월소득이 이제 180만 원 정도 되고 채무가 2억 424만 원으로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산 폐지 신청을 들어갔고 면책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맞게 뭐 이런 분들은 법무사를 선임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법무사가 뭐 나름대로 잘 했으니까 바로 면책이죠.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하든 법무사를 선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점검을 잘 못해서 환가를 당하거나 본인이 이제 환가 당한 걸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만약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설명을 못 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제인은 뭐라고 자꾸 뭐 닥달을 하고 뭐 압박을 해오는데 판사도 그렇고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는 게 나중에 뭐 민원 발생 소지도 줄이고요. 수임료의 어떤 적정 가격을 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감사합니다.